결혼식 당일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고 붉은 장미와 순백의 백합이 어우러진 화려한 꽃장식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성대함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은 단 한 사람 최명희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에서 힘을 잃는 듯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 대신 검은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순해 보이지만 최고급 실크가 주는 깊이 있는 광택과 완벽하게 재단된 라인은 그녀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아들인 승현의 결혼식이었지만 그녀는 축복의 미소 대신 굳게 담은 입술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연회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승현은 명희의 유일한 아들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명희는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투쟁과 전략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과 강단에 매료된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녀에게 승현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작품이었다. 하지만 승현은 어머니의 기대에 한 번도 부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고 어머니의 권력과 재산을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의 신부 미나는 명희가 고른 신부감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단아하고 지적인 그녀는 명희가 보기에 승현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완벽한 배우자였다. 그러나 승현은 어머니가 정해준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결혼식 준비 내내 불만을 쏟아냈고 명희의 조언과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명희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내하고 있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연회장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명희는 VIP 테이블에 앉아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아들 승현의 행방을 살폈다. 그의 옆에는 미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승현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다. 이윽고 예식이 시작되고 승현과 미나는 버질로드를 걸어 단상에 올랐다. 사회자의 유쾌한 진행 속에서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명희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 순서가 되자 승현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명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반항과 오만함을 읽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에 대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저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현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미나는 옆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승현을 쳐다보았고 명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승현아. 명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굉음보다도 강력했다. 무슨 짓이냐? 이 중요한 날이요.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셨습니다. 승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명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명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승현은 명희의 눈앞에 와서 주저없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명희는 그 엄청난 힘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승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정해준 인생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지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미나는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승현을 제지하려 했지만 명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승현을 응시했다. 승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명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하객들은 다시 술렁였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 화려한 결혼식도, 이 회사의 후계자 자리도, 그리고 제 아들이라는 이름도 오늘부로 사라졌습니다. 승현이, 이제 너는 내게 자식도 아니고 이 회사의 후계자도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너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명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너는 이제까지 내가 깔아준 길만 걸어왔다. 내가 준 돈으로 흥청망청 놀고 내가 쌓아준 명성 위에서 군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오만함의 대가를 피눈물로 갚게 될 것이다. 너는 오늘 나를 버렸으니 나 또한 너를 버리겠다.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승현의 심장을 찔렀다. 승현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물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명희는 마지막으로 미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나 양 미안합니다. 내 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당신의 결혼식까지 망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의 마지막 한마디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연민이 담겨 있었다. 명희는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절규와 하객들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아들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대가를 피눈물로 갚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서약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파멸의 서약이 되어버렸다. 결혼식장이 텅 빈 폐허처럼 고요해졌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최명희가 던지고 간 충격적인 선언의 무게 아래에서 의미를 잃었다. 승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너는 이제 내게 자식도 아니고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단순히 분노에 찬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호한 실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선고였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물과 함께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승현의 행동에 대한 충격과 명희의 선언에 대한 공포로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가 꿈꿔왔던 완벽한 결혼식은 단 몇 분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경호원들은 어색하게 주변을 맴돌았고 하객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뒤였다. 남아있는 몇몇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승현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를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차갑고 잔인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특권을 누려왔지만 그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한 머리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승현은 미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미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승현은 미나와 함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명희의 저택에서 쫓겨났다. 경호원들은 명희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그들의 짐을 거리낌 없이 밖으로 내던졌다. 고급 외제차와 명품 옷 시계 등 그가 누리던 모든 사치품들이 먼지 쌓인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승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진짜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운 분위기였다. 그녀는 새벽부터 출근하여 전날의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업무에 몰두했다. 비서실장 김태호는 명희의 가장 오랜 측근이자 그녀의 모든 결정을 묵묵히 따르는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명희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회장님, 어제 결혼식 기사들이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를 조작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명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는 채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라.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승현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과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파기해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승현 도련님께서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실 텐데요. 김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는 평생을 내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이제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명희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차가운 교육자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승현과 미나는 갈 곳이 없었다. 승현은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명희의 눈치를 보며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명희의 지시로 인해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정지되었고 심지어 신용카드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아갔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승현은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내가 어머니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미나는 그런 승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명희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미나는 조용히 승현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승현 씨, 우리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난 이 결혼을 더 이상 이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유라고.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당신이 어머니께 한 짓을 봐요. 당신은 어머니께 너무했어. 승현은 미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 너마저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는 내 아내잖아. 아니요. 난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식은 무효가 되었고 어머니께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미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현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다. 승현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권력도 돈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다.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거리에서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냉혹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알던 세상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망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오만함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공허함과 절망이 채워지고 있었다. 명희의 거대한 저택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변함없이 고요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희는 서재의 커다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명희와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 승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흔적이었다. 명희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하지만 뛰어난 지성과 남다른 사업 감각을 타고났다. 그녀는 대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녀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동료들의 견제는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다. 그 와중에 그녀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명희의 야망을 이해하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회사를 함께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승현이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명희는 절망에 빠졌지만 오직 어린 아들 승현을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남편의 몫까지 더해 회사를 더 크게 키웠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하고 냉철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재계의 정상에 우뚝 섰다. 승현에게는 그런 어머니의 삶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늘 바쁜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어머니는 늘 일이 먼저였다. 명희는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과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승현이 자신의 뒤를 이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랐고 그를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엄격하고 냉정한 교육 방식을 고수했다. 그녀의 방식은 승현에게는 사랑이 아닌 부담과 억압으로 다가왔다. 명희는 사진 속의 어린 승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승현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 결과 승현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어머니가 쌓아준 성 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이런 과거는 승현의 오만함을 만들어낸 근원이기도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명희는 그 생각을 깨트려야만 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엄격한 법칙을 깨닫게 하려면 그녀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했다. 그녀의 계획은 잔인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아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한편 거리로 내몰린 승현은 난생 처음으로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명희의 눈치를 보며 그를 외면했다. 명품 옷과 고급 시계는 이제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그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배고픔과 추위를 느껴야 했다. 미나마저 자신을 떠나자 그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최명희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한 명의 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젊은이였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승현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자신이 그 권력 안에서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점차 그 감정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명희는 김태호 비서실장으로부터 승현의 소식을 계속해서 보고받았다. 그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노숙자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명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호에게 엄격하게 지시했다. 계속 감시해. 하지만 절대 도와주지 마.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그녀의 차가운 결심을 흔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승현을 진정한 남자로 그리고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는 자신의 서약을 그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했다. 승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몸에는 값싼 옷가지와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승현 도련님이 아니었다. 거리에 나앉아 배고픔과 싸우고 하루하루 잠자리를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명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이건 아니야. 어머니는 내게 이럴 수 없어서.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분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배는 고팠고 몸은 피곤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무심코 던져주던 용돈이 사실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경력도 기술도 없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했는지를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발견했다. 인력사무소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그는 막노동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며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고급 스포츠카의 가죽 시트에 익숙했던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물집이 터졌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했던 승현의 모습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잠들 곳마저 마땅치 않았다. 그는 건설 현장 구석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했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저택을 떠올렸다. 따뜻한 침대, 맛있는 식사,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명희는 김태호 비서실장을 통해 승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는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어때?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처음에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묵묵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진지해 보입니다. 김태호의 보고에 명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흔들리며 무거운 철근이 쏟아져 내렸다. 승현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 작업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그를 밀쳐냈다. 동료는 무사했지만 승현은 철근에 다리를 다쳐 쓰러졌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원에 실려간 승현은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병실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탓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다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나가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승현의 다친 다리를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승현 씨, 괜찮아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미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승현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미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승현은 흐느끼며 말했다. 미나는 조용히 승현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를 용서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 사실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미나의 말에 승현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네,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될지,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나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나의 말은 승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승현은 이제 더 이상 분노에 가득 찬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 속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과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날의 피눈물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승현의 삶이 바닥을 치는 동안 명희의 주변에는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사업적 라이벌인 박채원 대표는 승현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박채원은 명희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늘 명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명희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냉정한 판단력에 번번이 패배했고 그 열등감은 점차 명희를 향한 깊은 증오로 변해갔다. 그녀는 명희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겼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채원은 명희의 아들 승현의 몰락을 단순한 가족 불화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을 명희의 약점, 즉 그녀의 제국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승연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명희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승연을 이용해 명희의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였다. 그녀는 김태우 비서실장보다 한 발 앞서 승연의 행방을 파악하고 그에게 은밀한 제안을 던졌다. 승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막노동을 시작했다. 미나의 따뜻한 위로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옆에는 박채원의 비서가 서 있었다. 최승현 씨 맞으시죠? 박채원 대표님께서 잠시 뵐 수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승현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박채원은 명희의 라이벌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말에는 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 승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채원은 승현을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화려한 만찬과 함께 그녀는 승현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다. 승현 씨 어머니께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내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그녀의 말은 승현의 내면에 남아있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다시금 일깨웠다. 저도 제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가혹하셨습니다. 승현은 씁쓸하게 말했다. 박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승현 씨는 분명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재능을 시기한 것뿐입니다. 제가 승현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릴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사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최명희 회장을 무너뜨립시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면 승현 씨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박채원의 원의 제안은 승현에게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 심리도 남아있었다. 그는 박채원의 손을 잡는 것이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어머니에게 내가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어머니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오만함과 복수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박채원의 제안을 수락했다. 승현은 박채원 밑에서 일하며 어머니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회사 내부 시스템과 사업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박채원은 그 정보를 이용해 명희의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명희는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감지했다. 그녀는 김태우 비서실장에게서 박채원이 승현에게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역시 박채원 그 여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희는 승현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현이 자신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를 다시금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아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리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네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음을 깨닫게 해줘야지. 명희는 박채원과의 정면 대결을 준비했다. 그녀는 박채원의 공격을 역이용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그녀는 승현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 방법을 찾았다. 승현은 박채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박채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착각하며 어머니의 회사를 무너뜨릴 날만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파는 함정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명희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아들의 마지막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희 이의 사무실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채원의 공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승현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명희 이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금융시장에서는 명희의 회사에 대한 불안정한 소문이 퍼졌고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명희의 모든 임원들은 초조해하며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명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실장 박채원 쪽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했나? 명희가 물었다. 네, 회장님. 그들이 저희 회사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핵심 기술 관련 정보가 승현 도련님을 통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태호 비서실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승현이, 그 아이가 아직도 박채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카드를 꺼낼 때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핵심 기술은 이미 더 진화된 버전으로 대체되었다. 박채원에게 넘어간 정보는 이미 폐기된 더미 데이터에 불과해. 김태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래, 박채원 같은 여우가 내 아들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승현이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짐작했지. 이 모든 것은 승현이를 시험하기 위한 동시에 박채원이라는 독사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 명희의 차가운 미소에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지혜와 노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한편 승현은 박채원의 사무실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가 빼돌린 정보로 어머니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박채원은 승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승현 씨는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군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최명희 회장의 제국은 끝입니다. 그녀는 승현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꼭두각시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의 회사는 언론을 통해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다. 박채원이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정보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고 명희가 공개한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명희의 회사는 위기를 딛고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잡았고 주가는 순식간에 폭등했다. 박채원의 공격은 오히려 명희의 회사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이 소식에 박채원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승현이, 네가 나한테 준 정보는 다 뭐였어? 박채원은 승현에게 분노의 눈길을 던졌다. 승현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회사가 무너지는 대신 더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넘긴 정보가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박채원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박채원은 그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이다. 당신이 날 이용한 거였어. 승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채원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래, 네 어머니를 무너뜨리기 위해 너 같은 어리석은 놈이 필요했을 뿐이야. 넌 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이젠 나한테도 쓸모 없어졌어. 나가. 박채원의 차가운 목소리는 승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승현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도 그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박채원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진정으로 어머니의 아들이 되려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는 명희를 찾아가기보다 다시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채원의 사무실을 나선 승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후회와 함께 깨달음이 채웠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복수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이해했다. 승현은 다시 미나를 찾아갔다. 미나는 한 카페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승현이 박채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져들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승현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진지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게. 승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는 조용히 승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다시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믿으셨어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승현은 눈물을 흘렸다. 알아.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는 나를 버린 적이 없어. 내가 어머니를 버린 거지. 그리고 나 자신을 버린 거야. 그날 저녁 승현은 명희의 저택을 찾아갔다. 그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니께 저 승현이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냥 뵙고 싶다고요. 김태우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명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승현이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은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명희는 승현을 서재로 불러들였다. 승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예전에 이 서재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옷은 낡았고 그의 손은 거칠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무서운 일이지.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승현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없고 오만했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박채원에게 이용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요. 명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네가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저만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들고 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승현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러워졌고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다시 길을 깔아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게 네가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용서의 증거다.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저만의 이름으로 성공하겠습니다. 몇 년 후 승현은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점차 신뢰를 쌓아갔다. 그의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최명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없이 최승현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어머니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며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명희는 서재의 창가에 앉아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다. 그의 낡은 작업복과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그녀는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아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을 되찾은 것이다. 그날의 피눈물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행복의 눈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나. 그녀는 승현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회사를 키워나가며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현은 이제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명희는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의 비극은 이제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